5,500만 미얀마인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배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들과 호주 연구기관들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도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고, 홍콩의 여러 매체들은 중국이 홍콩에 이어 미얀마를 복속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미얀마를 꿀꺽한 뒤에는 싱가포르와 대만 역시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배후였다는 엄청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미얀마 시민들은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사용하는 최루탄 등 진압 무기는 모두 중국산이다 라며 이렇게 중국어로 표기된 최루탄 불발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사들도 시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군부의 쿠데타를 중국이 도왔다는 정황 증거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부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시위 무력 진압에 인민해방군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직접 참여했다 라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는데, 검은 옷을 입고 방독면을 써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군경은 중국어로 이얼산 쪼우 라고 외치며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중화권 매체인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호주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는 중국과 미얀마 사이 비밀 야간 비행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양곤 국제공항의 운항이 전면 폐쇄된 가운데 수산물 수출입이라는 중국 측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중국이 미얀마로 수송기를 보낸 목적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는 미얀마 군부의 시위 무력 진압을 위한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용 장비와 미얀마 시민과 외부 세계의 소통을 끊기 위한 사이버전 장비일 것이다. 둘째는 앞서 말한 장비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 무장경찰과 사이버전 부대원들을 함께 보냈을 가능성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현재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에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오래전부터 미얀마 군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 중국으로부터 긴급 조달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얀마 현지 상황이 다른 국가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전 무기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결국 5,500만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은 최고조에 치달았고, 현지 중국 공장들은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얀마를 관통하는 중국의 송유가스관 관련 시설 경비 인력이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지난 7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이틀 전인 5일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송유가스관 관련 시설을 경비하던 인력 3명이 사망했습니다. 군부 мя와디 TV는 만달레이주 싱타인군의 석유 천연가스 시설에서 경비원 3명이 정체불명의 괴한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원유 수송로는 모두 물라카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바로 미얀마가 그 길목입니다. 이 송유관을 위해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미얀마 서부 해안 짜옥퓨에서 중국 원난성 쿤밍시를 잇는 약 800km 구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송유관과 가스관을 설치했습니다. 연간 2200만 톤의 원유와 120억 큐빅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이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는 중국 석유천연가스. 이 송유관이 자칫 잘못되면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실질 배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자매지인 뉴스위크 재팬은 일본 자위대와 미얀마 군부 장성급이 교류하고 있고, 미얀마 쿠데타 주모자도 3번이나 일본을 방문해 아베 전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폭로했습니다. 또한 뉴스위크는 미얀마 군부에 자금줄이 있다. 미얀마 군부와 일본 정부가 교류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며 일본과 미얀마 군부의 밀월 관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일본 자위대가 동남아시아 해변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은 일본 재단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 아웅 훌라잉이 쿠데타 전에 아베 전 총리와 회담을 가진 점, 그리고 미얀마 군부 장성급들이 쿠데타 전 일본을 수차례 방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쿠데타의 실질적인 배후가 일본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막대한 자금줄로 알려진 일본재단의 회장은 2차 세계대전 후 A급 전범으로 체포됐던 사사카와 료이치의 아들 사사카와 요헤이입니다.
사스카와 요헤이 일본재단 회장은 한국을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 때문에 일본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으로 사망한 두 여중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막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모든 협력 사업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경제 제재를 가해도 미얀마 군부가 아직까지 쌩쌩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을 혐오하는 사세카와 요헤이의 일본 재단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한 일본의 자위대가 미얀마 군부에 각종 군사 교육을 시켰고 군부 지원 사업까지 다방면으로 정수해 사실상 일본이 미얀마 군부를 양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본과 미얀마 군부의 밀월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가타 국제대학의 미얀마인 교수 증언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는 미얀마 군부에게 일본과의 강력한 밀월 관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기 구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무기 수출 제한이 해제되면 일본은 미얀마에 군사 장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미얀마 군부가 이대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앞으로 일본이 미얀마 군부에 대량으로 무기를 수출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엔의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미얀마군 무기 조달 지도에 따르며 미얀마 군부는 새로운 무기 조달처로 일본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미얀마 군부 장성급과 최고사령관이 일본을 수차례 방문했던 것입니다. 즉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고 일본이 이를 몰래 도와준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이러한 일본의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개입하지 못했던 미얀마 사태에 한국이 고도의 외교 전략으로 미리 설득한 아세안 특사 개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B의 솔로곡 싱귤러리티의 공개 3주년을 맞아 전 세계 팬들의 기부 행렬이 시작됐고 이 중 막대한 금액이 미얀마에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덤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팬덤이자 정치, 경제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집단 행동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BTS 아미의 동원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고 전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하루 만에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집해 기부한 일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측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자 아미들은 우리도 100만 달러를 맞추자 라는 뜻의 매치 원 밀리언 해시태그를 전파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BTS의 아미는 단순 팬덤을 넘어 사회와 경제 세력이 됐다 극찬했습니다. 군부편에서 오직 무기를 더 팔아먹으려는 중국과 일본에 맞서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 수백억 원을 지원해 민주주의를 구원하려 하는 가운데 BTS 아미까지 미얀마 구원하기에 합류하면서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미얀마 시위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